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객체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남북관계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잊혀진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정부의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구상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국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오늘은 남북문화체육협력 특별위원장을 맡으셨던 오선의 중진,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제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의원님이 이제 선봉장이셨는데요. 현재도 이제 그러시고요. 지난달 말에 그런데 이제 IOC가 2032년 하계 올림픽 개최 우선 협상지로 호주의 이제 브리즈번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건지 먼저 들어볼까요? IOC가 우리 측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 경고요? 네. 왜냐하면은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인데 예를 들어서 네. 서울시장 지금 후보들 공약에 공동올림픽 여야 후보 아무도 없어요. IOC 입장에서는 공동유치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못 믿겠죠. 우리 국민들도 여기서 관심도 거의 없죠. 국회에서도 참 유감인데 저 말고는 네. 심지어 우리 여당 의원님들조차도 이게 남북 정상 합의 사항인데도 관심 있는 분들이 없어요. IOC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남북 공동올림픽 이거는 별 의지가 없나 보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IOC 입장에서는 올림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장소가 남북 공동올림픽을 하게 하는 건데요. 네. 네. IOC로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남북한이 공동으로 안 하면은 호주한테 기회를 주겠다라는 공동 그 강력한 메시지를 줬고 우리가 사실 화들짝 놀랐죠. 놀라서 긴급 대책 회의가 있었고 또 이제 항의성의 서한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그랬어요. 네. 그 결과 최악은 지금 피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10일 날 IOC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호주로 결론 난 게 아니라는 결론을 지난 총회에서 이제 내렸죠.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가 좀 얼어붙어서 남북 관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남북이 뒤로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이렇게 남북이 밀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 1차적으로는 이제 북한 리스크가 맞아요. 네, 남북 관계가 지금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활동이 사실 불가능한 상태죠. 네. 이것이 기본적이지만은 우리는 유치 결정이 아직 2032년이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이다. 네. 빠르면 내년 아니면 2033년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혀를 찔린 거죠. 이렇게 빨리 결정이 최종적인 아니지만은 우선 협상지로. 우선 협상 개최지로 네. 호주를 선정을 할 줄을 이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너무 빨리 이게 결정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좀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서울 평양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남측의 호스트 도시가 서울이거든요. 근데 서울시장이 이제 부재 중이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부터. 네. 그래서 마땅히 지금 공동올림픽에 대한 소위 말하는 주도권, 컨트롤 타워가 없군요. 컨트롤 네. 타워 네. 그립을 잡을 주체가 지금 부재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허를 찔린 그런 저는 배경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현재는 이제 상황이 북한의 이제 뭐 김여정 뭐 부부장도 얼마 전에 뭐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만 3년 전의 봄날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점점 더 경색된 그런 뭐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남북 관계의 그런 분위기가 이제 뭐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남북 공동 올림픽을 추진해야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남북 공동올림픽이 불을 붙여 가야 되는 것이죠. 더 해야 된다. 예. 우리가 평창올림픽이 열리던 18년 2월 그 직전 17년 연말을 생각해 보면은 거의 일측즉발의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전쟁이 날까 말까 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파를 해낸 게 평창올림픽이거든요. 네.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 스포츠를 통해서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간 것은 역사적인 선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리스크만 탓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스포츠를 통한 평화를 이념하는 올림픽이란 무기를 가지고 지렛대를 가지고 남북 관계 문제를 푸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공동 올림픽 유치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 만반의 준비를 했을 테니까 플랜 B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이제 플랜 A는 이제 서울 평양 남북이 함께 유치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북에서 최근에 이 남북 공동 올림픽은 정상이 합의한 것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것을 이룩해야 된다. 네. 그러한 메시지가 왔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북의 상황상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남에서 주도적으로 해주고 우리가 따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플랜 A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 그러면은 서울 올림픽으로 단독 유치권을 따놓고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북하고 함께 공동 개최를 하는 플랜 B를 생각해 보겠는데 사실 제가 플랜 B는 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외통위에서 제안을 한 것이에요. 네네. 뭐 그때는 굉장히 어두웠고 사실은 호주 브리즈번이 구분 농선을 남았다는 게 작년부터 이야기 들려왔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북은 막 개성 폭파시키고 그랬을 때 야 이거 플랜 B라도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북의 정갈로는 메시지는 플랜 B를 상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플랜 A 우리가 주도를 하고 북이 무기 내지는 어떤 식의 동의를 표하는 그런 플랜 A 틀 속에서 이 앞으로 전략을 이제 짤 수가 있겠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남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북한 리스크만 탓했거든요.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북한 리스크 프레임이 아니라 평화 프레임으로 바꿔서 네. 남북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전 세계 평화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IOC를 설득하는 평화 프레임으로 해서 플랜 A를 추진하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만약에 서울 단독 유치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그땐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플랜 B도 없고 플랜 플랜 B, 플랜 B까지 A 안 된다면 안 되고 플랜 B도 안 되면 네. 그거야 뭐 참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앞으로 이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추진 상황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네. 노력을 또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정치권 현황을 이제 또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4.7 재보선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당은 오세훈 박형준 후보와 MB 정권과의 이제 관계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총 공세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SNS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MB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이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유독 돋보이는 것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MB가 귀환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박형준 부산 그 국민의당 후보는 MB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그분이 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과거 시장 시절에 MB와 함께 이 케미를 맞춰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토건 위주의 그런 서울시 개발을 했던 이제 그런 분이에요. MB, 오세훈, 박형준 이 분들의 이제 공통점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듣기 위해서 거짓말을 능하게 한다는 그런 재주를 가진 분들인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의 내곡당 땅에 대한 해명도 그렇고 또 박형준 후보의 LCT 네.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한 해명도 보면은 까면 깔수록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분들이 양파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 박형준 후보나 오세훈 후보의 해명을 보면은 마치 과거에 MB가 BBK 다스 이거 자기 거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그 거짓말하는 행태 그런 수법이 연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MB의 후예들 MB가 귀환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사람이 또 정치를 또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LH 사태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여야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LH 특검 협상에 돌입을 합니다. 특히 조사 대상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LH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는 과거의 죄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라고 했을 때 이것을 뭐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은 여기는 보수 정권도 있고 진보 정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난 10년 동안에 공직자들이나 그 측근들이 정보를 가지고 또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얻어낸 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그런 행위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번 특검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검 말고도 여야가 지금 부동산 근절 5대법이라고 내세웠지 않습니까? 네. 이해충돌 방지법을 포함해가지고요. 그것을 저는 이번 3월 국회 끝나기 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불과 한 10일도 안 남았는데 3월 국회 끝나기 전에 부동산 투기 근절 5대 법 이것을 여야가 합의를 시키고 그다음에 특검은 특검대로 신속하게 국민의 기대에 맞는 합의를 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또 수도권 내리 5선의 중진이신 안 의원님 올해 목표와 함께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도 저희가 들어보고 싶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코로나 이 시대에 이 불평등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어렵지만은 완화하는데 즉 말해서 1%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99%를 위한 정치를 향해서 부족하지만 미국의 버디 샌더스 같은 한국형 버디 샌더스와 같은 그런 정치 99%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내공을 쌓고 준비를 하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아직도 꺼지지 않는 이 남북 공동올림픽의 이 불씨,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을 위한 공동올림픽 이 불씨를 살려서 2032 서울 평양 올림픽이 유치하는데
헌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마지막까지 이제 2032년 올림픽 열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그리고 4.7 재보선 LH 사태 특검까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